네, 세 번째 13주차 세 번째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결국에는 탄생해서 실패하는 그 과정까지 또는 성공하는 그 과정까지 여러 형태의 변환들을 한다든지 뭐 성장들을 한다든지 하게 되죠. 특히나 이제 요즘같이 산업의 패턴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기업들마다 우선은 본인의 기업 자신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흔히 기본적인 스왓 분석부터 시작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과 약점 그리고 위협과 기회들을 잘 포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도대체 자원의 본질은 무엇인가? 얘기했듯이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뭘로 갈 건지 우리 회사는 있는 거 다 털어버릴 건지 털어버리고 가볍게 갈 건지 아니면은 가능하면 다 데리고 갈 건지 실제로 어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주얼리 쪽으로 고급 주얼리 쪽을 하는 분인데 코로나 사태가 생긴 작년 말 즈음에 이분이 기업 경영을 한 30년 하신 분인데 이 바깥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가정주부에서 기업가로 변신해서 하고 있는 분이신데 거의 다 이제 기업들을 정리하고 아들들이 일부 그러니까 직원들의 한 3분의 2 정도를 이렇게 내보내고 축소를 했었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그분이 얼마 전에 하는 얘기가 내가 만약에 선제적으로 일하지 않았으면은 어마어마하게 그냥 기업이 그냥 망했을 뻔했다. 이거는 일종의 이제 운이 되게 좋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살아남은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 코로나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 패턴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3차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 AI 혁명 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상당히 많은 가게들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상가들이 최근에 문을 닫고 있는 걸 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상가나 가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공장 지대라든지 이런 지역 쪽에서는 그보다 더 급격하게 많은 환경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업들마다 우선은 자신을 파악을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면 결국에는 변화예요, 변화. 실제로는 변화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면서 아프구나 하는 거하고 큰 위험이 닥쳐오는 걸 보면서 선제적으로 다 방어막을 친다든지 아니면 숨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전략을 짠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ERIS에서 마지막 하나가 나왔는데요. ERIS E가 기업에 관한 엔터프라이즈에 관한 거, R이 자원에 관한 거, I가 산업에 관한 거. 제가 아까 산업에 관한 거 잠깐 얘기했죠. 5가지 위협하면서 마지막 S가 스트래티지 전략. 그래서 이 5가지가 결국에는 기업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의 전략들, 그래서 이 전략들 속에는 최근에 특히 이제 전략들 중에서 무겁고 크게 가져가는 기업들보다는 가장 핵심만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다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아웃소싱은 이런 건 뭐예요? 결국에는 핵심적인 부분에 경영학적인 가장 그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부화를 할 거냐 외부화를 할 거예요. 내부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상당 부분을 우리 회사 내에 다 갖추어서 할 거냐 아니면은 상당 부분을 외부에 주어서 협력을 받을 거냐예요. 실제로 증권회사들 외국계 증권회사 일부 중에서는 한국에 들어가 있는 외국 투자회사들 중에서는 인사부서가 없는 데가 많아요. 인사부서.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을 뽑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자르고 하는 과정들인데 채용하는 것도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광고를 내고 사람들이 오고 면접을 하고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어디로 주냐면은 헤드헌팅에 줘요. 그리고 연봉 2억이든 3억짜리도 괜찮은 우리 매니저를 고용해 주면 놓으면 이 사람이 받는 월급에 1년 월급에 35%를 이렇게 주는 거죠. 30%. 계약을 맺을 거에 따라서. 그럼 뭐예요? 실제로 2억에서 한 6천만 원을 주고 사람 하나 보면 6천만 원을 줘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더 쌀 수도 있는 거죠. 몇 명의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인터뷰하고 심사하고 뭐 하는 거 과정 보고. 핸드폰을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핸드폰이나 반도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핵심 부분 R&D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이 외국에 싼 데 두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기업이 고도의 선택 사항인데 이 선택을 누가 하느냐. 이 선택에 따라서 명함이 굉장히 갈리게 돼요. 이 전략은 내부화를 할 거냐 외부화를 할 거냐 이에 해당되지만 이 전략은 뭐냐면은 기업의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크다 보면은 여러 부분이 있어요. 여러 부분들 중에서 어느 부분을 없애고 어느 부분을 가져갈 거냐예요. 1997년 IMF가 지나고 나서 LG 반도체가 있었어요. LG 반도체가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긴급 회의를 한 다음에 LG에다가 너는 반도체는 접어라 했었어요. LG가 그때 반도체를 계속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다각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줄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가장 어려운 판단이고 중요한 판단이 아닌가. 제가 성경에 있는 여러 구절들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에 관한 얘기들 중에 하나가 때에 관한 얘기예요. 때에 관한 얘기. 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심지어는 이 유태인들이 장사를 되게 잘하는데 유태인이 사실 성경을 거의 매일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인데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이 생겼을 때는 어디에 먼저 가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가라고 그럴까요?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이 있을 경우에는 결혼식장을 가는 게 아니라 장례식장을 가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에 관해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자, 사람들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괴로워할 때가 있고 괴로움을 극복해야 될 때가 있고 잘라야 될 때가 있고 할 수 없이 데리고 가야 될 때가 있고 이 때를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때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때를 구분을 못한든지 때를 구분은 했지만 마음대로 냉정하게 자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경영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저는 판단력이라고 봐요. 판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력이 뭐냐? 저는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판단력이라고 봐요. 우선순위를 구분하지 못하면 뭐가 돼요?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한 일을 나중에 하거나 못하거나 해요. 제가 로스쿨을 다닐 때, 미국에 로스쿨을 다닐 때 때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객관식이 주관식이 있는데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미국에서 가서 로스쿨을 다니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분이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관한 거였어요. 로스쿨 같은 데는 주관식이니까 주관식이 5문제 내지 6문제 주관식이 나와요. 만약 형법이다 그러면 6문제 나왔는데 6문제의 답을 어떻게 쓸 거냐 또 5문제 나오면 5문제의 답을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쓰는지에 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주관식 문제가 5문제 나왔는데 주관식 문제를 어떻게 어택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으세요? 없죠.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제가 변호사 시험을 쉽게 합격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가르쳐 주신 시험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5문제가 나왔을 때 5문제 한 문제 20점씩이잖아요. 네가 아는 문제도 있고 아마도 잘하는 문제도 있고 못하는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다. 그랬을 때 네가 어떻게 이 문제를 맞이해야 되느냐를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냥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은 쉬운 문제부터 풀어라. 단 쉬운 문제든 아는 문제든 간에 거기에 너무 올인하지 마라. 각 문제에 해당되는 점수는 20점이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내가 안다고 만약에 이걸 10장씩, 2장씩, 10장을 써야 되는데 안다고 서너 장을 써버리고 모른다고 100점을 내버리면은 네가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60점 이상, 70점밖에 없다. 아는 문제라도 최대한 절제돼서 거기 25점을 주는 게 아니니까 아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아는 문제라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절제다. 너무 시간을 오랫동안 잡고 쓰지 말고 적절하게 쓰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써라. 모르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놓치지 말고 최대한 점수를 받아라. 최대한 점수를 받다 보면은 10점이든 12점이든 받게 될 거야. 아무리 아는 문제라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25점, 30점 받는 게 아니니까 적절하게 멈춰라. 17점, 18점, 15점 받아도 된다. 그렇게 총 합치다 보면 네가 70점, 80점을 된다. 미국의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70점 이상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택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이게 로스쿨 단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변호사 시험, 그 이후에 여러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모른다 하더라도 최대한 쓰게 되면은 기본 점수를 얻게 되고 70점을 받게 되는 거죠. 아는 점수를 하더라도 너무 장황하게 안 하고 어느 정도 절제하면서 이 5문제를 골고루 쓰는 거죠. 그럼 채점하는 사람에서는 잘하는 문제는 18, 9점을 받겠지만 못하는 문제를 하더라도 11, 2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잘하는 문제를 엄청 30점 안 줘, 30도 안 줘요. 만점도 안 주고. 못하는 문제는 거의 100점 있는데 어떻게 점수를 줄 데가 없잖아요. 제가 영어 시험을 채점을 하다 보면 가끔 어떤 학생들이 몇 년 전에 못한다고 거의 100점을 내요. 점수를 100점 위에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기업 경영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 기업에서 경영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기업 자기네 회사를 알아야 돼요. 자기네 기업을 알아야 되고 기업의 성격을 알아야 되고 기업의 기업 자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자들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기업을 알 뿐만 아니라 경쟁자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기업이 가진 우리 회사가 가진 가장 약한 고리가 뭔지 알아요? 약한 고리. 물동이에 물을 채울 때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뭐예요? 대나무 조각으로 만든 물통이에요. 대나무 조각이에요. 대나무 조각이 이렇게 한 10여 개 조각으로 물통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대나무 조각은 꽉 차있는 어느 대나무 조각이 이만큼밖에 안 돼 있어요. 대나무 조각이. 대나무 조각으로 되어 있는 물통이 됩니다. 물을 채워. 어디까지 물이 채워지겠어요? 나머지는 다 넘치고 길고 하는데 이것만 대나무 조각이 짧아요. 물을 갖다 부어요. 대나무 조각으로 만든 물통이 어디까지 채워지겠어요? 가장 낮은 부분에까지만 물이 채워져요. 기업이 이런 거예요. 기업 경영의 성과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까지만 성과가 채워져요. 우리 회사는 자금도 잘해, 물건도 잘 만들어. 근데 우리 마케팅이 되게 약해. 물건을 못 팔아. 그럼 뭐예요? 우리 회사는 어디까지만 돈을 벌 수 있어요? 가장 마케팅이 약한, 마케팅이 10점이야. 10밖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은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 부분에 쓰는데 한 가정의 행복은 그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가족 구성원들 많잖아요. 아버지, 엄마, 조카 뭐 이렇게 같이 살아. 우리 아들, 딸.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은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만족감이, 행복감이 가장 낮은 친구만큼만 채워진다고 해요. 기업의 성과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자금, 재무, 전략 중에서 가장 약한, 만약에 자금이 가장 약하다. 여기까지만 채워지는 거예요. 한 회사의 직원들의 만족도도, 직원들 전체의 만족도를 총합을 보면은 불만이 되게 많은 친구들이 많다 보면 뭐가 되는 거죠? 불만이 많은 친구들이 지배를 해버려요. 그럼 뭐예요? 실제로 우리 회사는 좋은데라고 생각했던 것들만큼의 성과가 나온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프리베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가진 생각을 압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우리 회사는 안 좋은 회사가 되는 거죠. 우리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들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70%가 되게 만족을 해. 근데 10%, 20%가 극렬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떠들고 다니면 뭐가 되는 거죠? 그 부정적인 얘기가 그 회사 10% 괜찮을 때를 압도를 해버려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우리 회사가 안 좋은 회사가 되버리는 거죠. 그 회사 서비스 안 좋더라, 제품 안 좋더라. 이건 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여러분 논문을 쓰던 구전이 있어요. 그냥 일반 구전이 있고, 일반 구전이 있고, 이거 관련된 논문도 되게 많아요. 왕홍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런 팔로워들이 되게 많은 왕홍들이 많아요. 수천만 명의 왕홍들이 있다니까. 이 어떤 친구들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도착하면서 중계를 해요. 한국에 이거 제품을 소개를 하면서 옷을 소개하고, 이런 뭐가 되는 거죠? 왕홍이 귀걸이를 하는데 그럼 뭐가 되는, 선글라스를 낀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중국 전역에 왕홍이 조금 전에 쓴 선글라스를 찾아요. 주문을 해요. 이건 무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거죠? 긍정적인 구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것도 결국 왕홍들의, 이게 뭐예요? 최근에 뉴스나 최근에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전략이나 이런 것 중에서도 뭐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인플루언서. 그냥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헤비 인플루언서. 의견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인플루언서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 불만이 되게 많은 고객들은 핵심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거꾸로 해요. 불만이 많은 고객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뭘까지 하냐면은 여기는 아예 차별화 전략을 써요.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VVIP라 그래가지고 별도의 블랙카드를 만들어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차도 무제한이고, 그리고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도 마음대로 이용을 하게 되고, 특별하우스에 거기는 현대백화점 같은 데는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해요? 1년에 몇 천만 원 이상을 쓰는 사람들은 그 방에 가서 자기들끼리 커피도 마시고 티도 마시고 몇 시간 동안 앉아있다 보기도 하고.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차별화 전략인 거죠. 뭘 하기 위한 거죠? 제가 얘기했던 거에 거꾸로요. 한 사회에 또는 한 기업의 직원들의 만족도는 가장 불만이 많은 또는 가장 만족감이 낮은 친구의 만큼만 채워진다. 그 불만이 많은 직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라고 했던 거의 역발상이에요. 백화점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는 특별 대우를 하면 할수록 그 특별 대우하는 한두 명이 몇천 명이 돈을 쓰는 것도 더 많이 써요. 이건 백화점의 성격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는 분석하는 기업,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업, 여러분들이 자문하는 기업들이 백화점식 기업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기업인지 아니면 이런 식의 기업인지에 따라서 구사하는 전략이 달라져야 돼요. 전략과 관련된 것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한 기업의
성과나 패턴은 어떻게 바뀔 건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전통적인 제조업체인지, 신설 제조업체인지, 아니면 앱이나 트렌디한 회사인지, AI 회사인지, 요즘에는 굉장히 새롭게 부상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 당시에 직업군이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직업군이 한 15,000개 된다고 해요. 일본이 한 25,000개 된다고 해요. 미국의 직업군이 한 32,000개 된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뿐만 아니라 미래는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연구들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창직도 되게 많아요. 창직. 요즘 창직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새로운 거에 따라서 드론이라는 게 없었는데 드론이 생겼어요. 그럼 드론 제작자가 있죠.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거기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아요. 아니, 배달하는 중국 짜장집, 짜장면, 짱게 아저씨가 최고였는데 지금 뭐예요? 짱게 아저씨라 표현하지 않고 이걸 뭐라 그래요? 라이더라고 해요. 라이더. 들어보셨어요? 라이더가 새로운 직업군이 됐어요. 아니, 중국 짜장면 배달부 말고 글쎄 배달부가 똑같은지 다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하나의 산업이 됐잖아요. 최근에 배달의 민족 자체가 마켓캡 자체가 2조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될 여러 논제 자체는 수도 없이 많고 산업 자체도 수도 없이 변화되고 있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또 주제거리도 찾고 과제도 찾고 논제도 찾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3주 정도 했는데요. 여러분들만의 논제를 찾았는지 또 찾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논제를 이제 찾았으면 좋겠고요. 딱 하나만 찾기 어려우면은 한 3개 정도 논제를 찾아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세 분야의 논문을 3개 정도 토픽을 찾아가지고 한번 이게 논문을 이게 논제를 찾자면은 그거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보면 돼요. 키워드는 제가 얘기했듯이 호수대학교 전자도서관 가서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도 되고요. 또는 스칼라 구글 같은 데 가서 여러분이 찾고 있는 논문의 논제를 찾아도 돼요. 그래서 한번 2-3편 정도 논문을 찾아셔가지고 나는 이걸로 한번 논문을 써보려고 하는 내가 이번 학기에 재미있게 발견한 논제 한 3가지 정도만 찾으셔가지고 가능하면 관련 연구 논문들도 한 2-3개를 같이 엮어가지고 한번 찾아보면은 어떨까. 그리고 이제 제가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쭉 수업들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번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논문을 찾는 게 이제 제일 과제인데요. 논문은 그걸로 졸업을 할 수도 있지만 논문은 배우는 동안 계속 또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논문을 2-3개 정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과제는 제가 없었는데 중간 과제라기보다는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한 3파트 정도 나눴는데 한 페이지 또는 2페이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를 해보세요.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 특수 논제뿐만 아니라 경영 관련해서 쭉 준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자신만의 노트가 있어야 돼요. 강의 노트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나중에 논문을 쓰는 자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4주 정도까지 갈 건데 이까지에 최소 하루에 한 장 또는 길게는 2장, 3장도 관계없지만 어쨌든 최소 1장 정도 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교수가 무슨 얘기했고 이 개념은 뭐더라. 필요하면 다른 자료를 보충해가지고도 내가 만약에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분들한테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개념을 잡겠다. 그것까지 못 잡으면 그냥 그 내용은 뭐에 관해서 강의를 했다. 거기까지만 잡으면 최소 한 13장 내지 13장 정도 되게 15장 정도 되게 그거를 쭉 정리를 하시면은 그 자체가 여러분의 강의 노트가 되고 또 여러분이 다른 데 강의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저한테는 그게 중간고사 레포트로 대체를 할 테니까 그냥 따로 레포트를 만들지는 말고 그걸로 그냥 요약 정리하면서 메모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쓰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그거 나중에 이제 6월 말까지 할 때 그거 하나는 연구 모형을 작성하는 거는 여러분 기말고사로 제가 대체를 할 거고, 여러분 이거 노트를 정리하는 거는 중간고사로 대체를 할 테니까요.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한 학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한두 번 정도 수업이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